저희가 롯데 자이언츠 스프링 캠프 소식을 좀 정리하기 전에 네. 먼저 오늘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27일 오후죠? 네,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14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KBO 리그 시범 경기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네.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983년에 시범 경기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83년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된 이후로 전체 일정이 취소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고 사실 뭐 이게 야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국가적인 문제고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고 사실 뭐 국민이 있어야 야구도 있고 국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는 것인데 네. 저희가 이렇게 좀 한가하게 야구 이야기나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네. 생활은 또 이어져야 되니까 또 팬들께서 네.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크보 이야기니까 네. 크보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잠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시범 경기 취소, 그죠? 그리고 지금 현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어떻게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네. 따라서 정규 시즌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를 3월 3일 날 긴급 실행위원회를 이제 열어서 네. 그리고 3월에 이제 3월 초가 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 네. 계속 이렇게 지금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시즌이 정규 시즌이 뒤로 밀릴 연기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11월에 있을 한미 올스타전은 네. 취소, 통보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즌이 뒤로 밀리면 이제 그때까지도 경기 수를 줄이지 않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닙니다. 네. 근데 시즌이 계속 더 많이 밀리면 경기 수를 144경기에서 126경기 정도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네, 일단 각 팀들은 구단들은 현재 이제 스프링 캠프의 한창인데 네. 보통은 원래 계획으로는 뭐 3월 8일에서 네. 뭐 3월 10일 전후로 이제 귀국이 다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일정에도 조금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시범 경기가 완전히 취소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 들어와 봐야 날씨도 조금 춥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선수단의 어떤 건강 문제들, 그죠? 네. 숙박이라든지 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네, 교통편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구단들은 아예 지금 캠프 일정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시범 경기가 없으면은 사실 뭐 빨리 와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확정 발표를 한 팀은 예, 아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없습니다. KT나 뭐 네. 삼성이나 롯데 같은 팀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장을 고민하는 것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요. 예, 네. 경기장을 임대하는 거, 임대 기간을 조정하는 거 있죠. 네. 그리고 선수단이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숙박을 또 연장하는 부분들. 그쪽 또 식사 그렇습니다. 계속 또그 업체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편도 조정해야죠. 그렇죠. 예, 쉽지는 그래서 않은 문제입니다. 또 금액적인 측면도 당연히 돈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KBO 리그도 정말 시즌을 준비하는데 악재가 아니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큰 됐습니다. 악재죠. 큰 네. 악재고 이건 뭐 사실 뭐 리그에 벌어지는 이 악재라는 것은 우리 이제 전 사회적으로 뭐 많이 이제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죠. 작은 네. 부분이지만 리그도 당연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런 뭐 문제가 생기면 야구도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추가로 조금 더 뭐 소식이 또 전해지면은 네. 저희가 얼마든지 빨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롯데부터 한번 네. 또 살펴보시죠. 예, 롯데 저희가 캠프. 이제 잠깐 분위기를 또 바꿔서 네. 다시 롯데 이제 스프링 캠프 소식을 네.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도. 롯데는 지금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도시에서 1, 2차 캠프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장소 이동 없이. 근데 제가 이번에 가본 호주의 새 캠프 중에서 네. 가장 날씨가 좋고 약간 굉장히 좀 쾌청한? 두산, LG, 그죠? 네. 롯데 이렇게 세 팀이 호주에 네.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좀 멀었어요, 그죠? 비행기로 이제 시드니에서 애들레이드까지는 한 2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그다음에 애들레이드에서
그 두산 캠프가 있는 곳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날씨가 너무 이제 상쾌한 날씨라고 해야 되나? 비도 안 오고 네. 너무 좋아서 전형적인 휴양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날씨다. 물론 선수들은 이제 햇빛이 좀 따가워서 그게 좀 힘들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그렇군요. 곳이었고요. 근데 이제 작은 도시라 보니 이제 네. 롯데 선수들이 이동이 없이 지금 거기에만 거의 한 50일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지루해하긴 해요. 그냥 어느 캠프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네. 시내를 가거나 그 롯데 선수단이 있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앞에 가면 카페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선수들이 다 모여있군요. 네,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모여있군요. 네. 그래도 숙소 앞에 카페가 있네요. LG는 네. 우버 타고 20분을 가야 되는데 숙소 앞에 그래도 카페가 있네요. 롯데는 그래도 해변가여가지고 이제 카페도 조금 있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훈련에 집중하기에 좋은 날씨의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롯데가 훈련을 하고 있는 야구장은 네. 이제 그 호주 프로야구의 팀인 애들레이드 자이언츠 구장이 여기도 자이언츠. 네, 굉장히 자이언츠. 네. 이게 뭐 참 공교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애들레이드 팀이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전에 다른 거였는데 자이언츠로 바꿔서 네. 그 스타디움 이름이 지금 자이언츠 스타디움이에요. 그래서 약간 선수들은 그래도 뭐 좀 네. 이건 낯 익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롯데랑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고 과연 내년에도 호주에서 하게 될지는 아직 좀 미정인데 일단 이번 캠프가 좀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좀 미국으로 네. 가고는 싶어 하죠, 그죠? 그렇죠. 다들 미국 쪽이 미국이- 날씨가 제일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네. 이제 일본을 우리가 많이 가고 모여서 했는데 비가 또 많이 왔기 때문에 네. 훈련 여건은 미국이고 또 네. 성민규 단장도 지미파죠, 그죠? 지미파. 네, 가능한 롯데도 이제 미국 캠프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네. 뭐 아직 내년 캠프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미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허문회 감독 어떻게 선수단들하고 잘 이렇게 좀 하고 계시던가요? 처음이라서 본인도 많이 좀 뭐 설레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도 뭐 길게 캠프 전체를 본 건 아니라서 이제 네. 처음부터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좀 새로운 방식으로 롯데 캠프의 분위기 자체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건 정말 좀 확실히 체감이 됐고요. 네. 허문회 감독이 이제 좀 부산 분이셔서 그런지 뭐 이건 약간 편견이지만 좀 스타일이 무뚝뚝하세요. 하지만 그 무뚝뚝함 속에 좀 따뜻한 면이 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매일 이제 오전에 보통 일반 캠프들이 이제 얼리조 빼고는 정식 훈련을 오전 9시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롯데는 정식 훈련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대부분의 스케줄이 1시에 점심을 먹고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뭐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개인 훈련을 따로 하는데 굉장히 롯데 캠프는 훈련 시간이 짧고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집중력 압축해서 있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일 오전 10시 30분 훈련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10시 20분에 허문회 감독이 이제 그라운드에 선수단 전체를 이제 동그랗게 모여서 약간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짧게 그 토크 시간을 갖는데 대부분은 약간 이렇게 소통의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야구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걸 선수들하고 좀 얘기하면서 좀 같은 좀 팀으로 새로운 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여졌어요.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롯데뿐만 아니라 지금 리그 전반에 좀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선수들하고 소통하니까 직접적으로 대면 소통을 좀 감독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나이가 뭐 좀 약간 베테랑 감독님 또 젊은 감독님 상관없이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뭐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코칭 스태프에 외국인 많죠. 정말 많아서 특히 미국 출신 외국 타격 코치님도 그렇고 정말 대부분 미국 분들이 많아서 좀 정신이 없기는 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다 통역을 거쳐서 대화를 해야 되고 굉장히 뭔가 영어 좀 잘 하잖아요. 사람이 많다. 좀. 그냥 기본 인사 안부 정도만 물었고 근데 정신이 없다고 느껴는 졌지만 굉장히 활기차다. 예전에 제가 롯데 캠프를 갔을 때 물론 뭐 예전에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뭔가 롯데가 정말 그 작년에 최하위
바닥을 치면서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그 몸부림이 느껴져서 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캠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 네. 사실 이제 팬들께서는 늘 반신반의하시죠. 뭐 그렇죠. 봄에는 롯데다 이러고 네. 봄대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죠? 네. 또 뭐 캠프에 안 좋은 팀 어디 있어 이렇게 네. 좀 반신반의하시고 또 롯데 팬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팬분은 그래봐야 꼴찌 아니까 뭐 이렇게 네. 예, 그렇게 좀 약간 네. 조롱하기도 하시는데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다. 아, 네. 달라져 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것은 정말 팩트입니다. 그건 뭐 안팎의 분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가장 궁금해하시는 선수들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뭐 다 좋았고요. 뭐 특히 이제 FA 계약 이제 첫 시즌을 맡게 될 안치홍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둘이 워낙 친하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이인데 그동안 봐왔던 것보다 몸이 더 좋더라고요. 안치홍 선수는 이제 선수가. 체중 감량도 했고 네. 전준우 선수도 좀 더 다부졌다고 해야 되나? 다부진 그런 몸으로. 네, 둘 다 굉장히 좀 의욕이 넘쳐서 근데 둘이서 전준우 선수가 네. 1루에 있고 안치홍 선수가 2루에서 수비 연습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좀 어색했어요. 1루하고 2루 이제 협업 수비할 부분들이 그쵸? 많죠. 네. 많은데 전준우 선수 1루 수비 좀 어떻던가요? 아직은 조금은 더 필요. 뭐 제가- 너무나 당연하죠. 네, 제가 너무나 이제 전준우 당연한데. 선수한테 이제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어색했다 1루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랬더니 전준우 선수가 저도 어색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근데 100% 1루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이제 네, 외야도 그러진 같이 않죠. 겸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1루 수비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계약 마지막 해니까 네.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도 계약 마지막 해 1루 수비를 네. 뭔가 좀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 뭐 네. 선수들마다 이거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좀 더 네. 열심히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방망이 플러스 더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도 네.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이대호 선수 1루 수비도 얼마든지 좀 거둘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이대호 선수도 굉장히 이제 일루수로서의 본인의 가치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긍정적인 선의의 경쟁 체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이 팀 내 경쟁이 되면 네. 전력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말씀드립니다. 롯데 캠프에서 가장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장비가. 그래서 장비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 저도 네. 들었어요. 네, 정말 뭐 화려해서 네. 저희가 보통 뭐 저도 약간 전자기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도 얼리 어답터. 처음 보는 기계들이 정말 많고 스마트워치. 데이터, 네, 데이터 분석 장비가 정말 화려해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롯데 구단이 지금 정말 뭐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다른 구단에서 사고 싶어도 결제가 안 나서 못 사는 너무 비싼 거를. 네, 비싼 장비들도 지금 롯데는 이미 가지고 있고 아니 근데 네. 성민규 단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뭐 네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무기들은 막 정말 천천히 공개가 될 겁니다. 가서 좀 신무기 구경 좀 하고 왔습니까? 네. 근데 물론 뭐 저도 기알못이라 이렇게 100% 어떻게 쓰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정말 좀 최첨단 훈련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선수들 이렇게 타격하고 뭐 할 때도 전부 다 기계로 뭔가를 이렇게 데이터가 수시로 막 계속 정립이 되면서 네. 그거를 끊임없이 보고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조금씩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에게도 좀 굉장히 새로운 활력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훈련 자체에. 물론 이제 기계가 좋다 그래서 뭐 사이보그가 아닌 이상 100% 향상이 된다고 장담 못하지만 베테랑 선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아예 없었는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좀 훈련의 효율을 좀 높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데이터 장비 랩소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초고속 카메라 에저트로닉 이게 진짜 비싼 거라고. 2대 네. 그리고 타자들 타격 스윙 스피드 타격 궤도 측정하는 블라스트 모션이 24대. 이 뭐 24대나 필요하나요? 그 블라스트 모션이라는 거는 그 옆에 배트 치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다는 그러니까 GPS처럼 거의 생겨서 네. 1인 기계에 네. 필요하군요. 네. 뭐 하나씩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뭐 기사화도 됐지만 롯데가 이제 그 국내 최초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요즘 유행이래요. 네네네. 비전 트레이닝이라는 건데 이제 선수들의 시력 능력 측정하고 이제 이걸 네. 향상시켜주는 훈련을 하는 건데 이거를 약간 10개 구단 중 최초로 한다는 거에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롯데에서 이야기는 이제 장비도 장비지만 이 장비를 운용할
인력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걸 네.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승규 단장이 결국은 이제 선수들도 조금 믿음이 생기면 동기부여가 돼요. 그럼요. 확실히 네.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뭐 타 구단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이게 롯데가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네. 뭐 그거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 롯데는 이제 앞으로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좀 전폭적인 투자를 하겠다. 왜냐면 작년에 이제 10위를 한 충격은 약간 뭔가 좀 정말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뭔가 그런 각성을 확실히 좀 한 것 같아요. 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네. 뭐 현장 중계라든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네. 뭐 좀 많이 개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가 캠프에 가서도 봤지만 좀 현장 여건상 좀 원활하지 않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정말 구단들끼리 그 유튜브랑 SNS로도 경쟁하는 시대잖아요. 다른 구단들은 뭐 이렇게 생중계도 해주고 뭐 했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롯데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줬더라고요. 예, 새로 담당자도 더 이렇게 좀 확고하게 만들고 그 중간에 캠프 중간에 이제 송승락 선수의 은퇴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허문회 감독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서 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고효준 선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오늘 오전에 고효준 선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좀 몸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다. 다음에 한번 통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짧은 통화만 끊고 제가 고효준 선수 지인들하고 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어떤지. 그러니까 롯데 구단의 입장은 딱 하나입니다. 오퍼했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롯데가 한 오퍼는 1년입니다. 1년. 1 계약 플러스 기간. 1이 아니고 네. 1 플러스 1이 아닌 1년입니다. 네. 1년. 1억이죠. 그러니까 2019년에 고효준 선수가 받았던 연봉이 9천만 원. 근데 고효준 네. 선수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계약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면 계약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타 팀이 적은 뭐 사실 쉽지 않죠. 올해 좀 37세이기도 하고요. 네. 만으로. 그래서 롯데 구단은 뭐 그겁니다. 뭐 지금 처음에 지난해 11월에 제시를 했을 때 48시간 네. 안에 도장을 찍으라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깎았죠. 고효준 선수는 뭐 70경기 넘게 뛰었는데 네. 연봉 인상 요인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다. 할 수가 없다.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효준 선수의 에이전트 측은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막 1 플러스 1이었으면 계약을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냥 한다. 네, 지금 1년 딱 단년 계약을 제시를 했었고 선수의 마음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부분이 아니다. 네. 예,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좀 아끼고 있는데 시간은 많이 흘러가 버렸고 네. 이제 3월이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계속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가능성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죠. 뭐 선수는 일단 마음을 좀 닫아버린 상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롯데 캠프 이제 분위기를 제가 짧게 전해드렸는데 네. 뭐 새 감독도 오고 뭐 새 기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새 선수도 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 좀 과연 롯데가 올해는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꼴찌 롯데의 변신 네.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